오늘 우리 K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뭐 한 10m 달리고 한 번씩 숨고르기를 해. 이거 마라톤 하는데 왜 중간에 음료수 이렇게 먹는 스탠드 있잖아요. 어떻게 근데, 한 10m 달리다가 들려가지고 음료수 하나씩을 마시냐고. 그 자동차가 휴게소마다, 졸음 쉼터마다 다 들려가지고 한 10분 달리고 자판기 하나, 커피 먹고, 30분씩 막 쉬어가고 이러면 도대체 언제 목적지에 가냐고. 지금까지 허구한 날 미국 잘 나가고 상승할 때는 그냥 모른 척 하다가 좌우지간 하락하는 날은 무조건 하여간 또 따라가더라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간밤에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어제 특히 이제 우리 코스닥, 코스피 동지의 급등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하루 만에 도로 아미타불이 돼버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버티면서 이 테슬라 하락으로부터는 심지어 역동조화를 나타냈습니다. 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급락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차 대장주로서 지금 흔히 말하는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가 성장의 정체기에 들었다고 보면은 과연 이걸 언제쯤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고성장 국면으로 복귀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를 뭐 대장주니까 바로미터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간밤에 테슬라의 급락은 사실 우리 2차 전지주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뭐 굳이 말하면 이제 테슬라에 직접 배터리를 납품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영향권으로 볼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상승한 거 오늘 하루 만에 도로 토해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고, 어쨌든 벌써 2주 전이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의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다는 그 소식에 이거다 하고 들어갔던 분들 결국 또 그대로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죽 올팔만이 살 길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뭐냐? 뭐 약간 소름 돋는 게 어제 마침 내일 뉴스에서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에서 대선 패배를 한 이후에 첫 행보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준비한다는 그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새벽에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자한테 주는 보조금, 여기서 테슬라만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게빈 뉴섬이라고, 이번에 이제 해리스한테 자기 주지사 자리 물려주고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가려는 이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이후 정작 그 대통령인 트럼프보다 더 지금 설치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 게빈 뉴섬이 어떤 견제구를 던졌다, 혹은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뭐 공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근데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기도 하고, 이거는 뭐 전기차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차 배터리가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캘리포니아는 한겨울에도 뭐 지금 우리 정도 날씨니까 전기차를 타는 데 있어서 1년 내내 좋은 환경이죠. 거기다가 그 테슬라의 이제 코드명이 TSLA잖아. 그래서 이제 LA가 들어가는데, 그 LA가 캘리포니아의 대표 도시다 보니까 이 또 테슬라가 LA를 상징한다는 그런 뭐 의미로도 밈이 있고, 또 우리 이제 결정적으로 테슬라의 공장이 바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이런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기차 구매자 보조금 주는데 테슬라 전기차만 제외시켜 버린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공되던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바이든이 뭐 어디로 사라져도 이게 중앙정부에선 끊겨도 우리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할 건데, 거기 테슬라만 제외시키겠다는 거죠. 참 이것도 뭐 우리 여의도랑 미국 워싱턴의 뭐 평행이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전기차 보조금 가지고 주정부에서 저렇게 개별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이런 상황이, 왜 우리 지난 총선 전에 그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그 25만 원씩 주자는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는데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이제 야당이 지역 화폐로 이걸 드라이브 걸려고 했던, 이거하고 또 그 좀 비슷한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유일한 자동차 제조사가 테슬라인데 우리만 보조금을 제외시킨 거는 인세인, 한마디로 돌았다 이거,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제 일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미국 내 진성 테슬람 형님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을 막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간 이제 뿌듯한 느낌으로다가 자기 트위터에 이걸 리트윗을 했는데, 보면은 여기 우리가 미디어다 이런 이제 문구가 달려 있죠. 저는 이거 결국 캘리포니아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체급을 올려주는, 키워주는 그런 악수를 둔 걸로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게빈 뉴섬은 재선해가지고 이제 2선째인데, 근데 3선은 어차피 못하니까 그걸 카말라 해리스한테 넘겨주려는 그런 이제 시점인데,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누가 봐도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거는, 원래 그 게빈 뉴섬이 이제 본인이 트럼프랑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이제 나서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우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내가 대안이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건데 여기서 트럼프 정부의 비선 실세인 일론 머스크가 오너로 있는 테슬라를 제외시켜 버린다고 이렇게 약간 그 칼질을 하면서 엉뚱하게 일론 머스크를 자기 라이벌로 올려주는 이런 반응을 아니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지에서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은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 신설되는 연방정부효율성위원회 의장을 일론 머스크가 맡게 되면은 별 쓸데없는 그런 바이든표 선심성 복지 돈지랄 같은 거 다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게빈 뉴섬이랑 그때는 맞다이를 들어가자 이런 반응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또 그 캘리포니아 관련된 소식으로는 캘퍼스라고 세계 3대 공적연금 중에 하나인데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이게 이제 캘퍼스인데 여기 운용 규모가 5,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3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최근 운용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테슬라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를 팔아버렸어. 그래서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코스트코랑 AT&T를 추가 매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딱 봐도 테슬라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방산인데 이거는 팔아버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 내지 생필품 그래서 코스트코랑 그 통신사 AT&T 비중을 늘린 거는 혹시 이거 이제 미리부터 어떤 해리스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많이 오르고 트럼프 당선이 선반영된 테슬라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를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정작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은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한 거 아닌가. 하여간 이제 미국의 경우도 뭐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약간 음모론을 동원해야 가능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조금 누가 봐도 너무 뻔한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도. 아니 뭐 기축통화국이고 뭐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 뭐 월드폴리스라고 하지만 거기도 역시 이제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돌아가는 시스템이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든지 알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놈의 배터리 신도들하고 그 배터리 마바라들 뭔 경제연구소는 작년부터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2차 전지에 아무 영향 없다고. 그런 뭐 시황 같은 거는 수익 내는데 아무 소용 없다고 그 짓거리들 하다가 결국 지금 그 경제연구소 종목들 한번 보세요. 금양,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엔캠, 중앙첨단소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덕산 테코피아 아주 그냥 최소 반토막에서 3분의 1토막 전부 박살이야. 심지어 더 악질적인 거는 지난 이제 10월 말에 미국 대선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라는 거는 샤이 트럼프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 집권당인 여당의 해리스가 훨씬 높게 나와도 이게 투표함 까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둘이 비슷한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한테 유리한 것 같다고. 당시에 이제 또 제가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게 아니 해리스 이 선거 유세장에 바이든도 오바마도 지금 자취를 감춰버렸고 전혀 도와주질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리스 버림받은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현지 상황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그놈의 경제연구소에서는 뭐 트럼프가 혹시 당선이 돼도 전기차 업황은 이미 캐즘을 통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향 2차 전지 소재 매출은 뭐 지금이 바닥이라고 무조건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하라고 거기 이제 결정적으로 다들 물귀신 작전으로 끌려 들어가서 신용 미수 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익사 직전인 상황이야. 왜?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싹 갖다 물렸는데 더 이상 현금은 없지. 본전 생각은 나지. 그러니까 이제 신용 미수 땡겨가지고 더 들어갔는데 과연 글쎄요. 올 연말 되기 전에 증거금을 얼마를 더 갖다 박아야 될지 현재로서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금양하고 에코프로의 경우는 에코프로 개인주주 숫자가 45만 명이고 금양은 그거의 3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뭐 15만 명으로 잡고 근데 뭐 그 둘 다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람들 그 배터리 신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라고 이제 이거는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금양이 엎어진다? 예전에 IMF 이후 최악의 금융 재난이라고 불렀던 저축은행 사태 있죠. 그 당시에 피해자가 10만 명이었거든. 그래봤자 금양보다 주주가 많지도 않은데 그때 당시 국가적 막 재난이라고 정부가 나서서 이거 진짜 이러다가 실물 경제 죽고 내수 경제 박살난다고 막 난리를 쳤었거든. 근데 이런 암덩어리를 지금 연말까지 신용미수 물린 사람들 증거금 얼마가 더 갖다 박아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그런 암덩어리를 적출하지 않고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보세요. 유럽의 노스볼트, 여기 이제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 개발하던 그 사람의 CEO로 거기 가가지고 투자금액 21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수율이 안 나와서 결국 파산했죠. 근데 그 노스볼트는 심지어 수주잔고가 70조 원이었어.
근데 금양은 뭐야? 없어, 한 푼도. CEO라고는 삼성 SDI 출신 한 명 데려다 앉혔는데 얼마 전에 주식 다 팔고 퇴사했지. 그다음에 수주 잔고? 아니 뭐 공장도 없고 아직 배터리를 만들지도 않는데 뭔 수주가 들어와. 그냥 원통형 배터리 모양의 두루마리 휴지 같은 종이 장사만 하고 있어 지금. 허구한 날 MOU 또 그놈의 그리고 또 MOU 테마로 또 굴린 게 몽골 광산이랑 SM랩인데 지금 둘 다 지금 어떻게 됐어? 하여간 나는 몽골 특히 이제 광산 테마로 제대로 성한 그 상장사의 꼬라지를 못 봤어. 뭐 많죠. 핸디소프트, 글로웍스 다 몽골 광산 테마로 주가 조작하다가 전부 상폐됐지. 그다음에 광산 테마의 또 끝판왕 하면은 또 CNK 있잖아. 거기는 심지어 뭐 카메룬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4억 2천만 캐럿 규모의 다이아를 캔다고 그걸로 주가 띄운 다음에 결국 뻥튀기 한 게 밝혀져가지고 상폐됐는데 이 CNK의 경우는 당시 이제 외교부에서 보도자료까지 풀어가지고 이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따내는 과정에서 그 MB 정부였는데 당시 그때 정부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띄워지면서 그래서 이제 판이 엄청나게 커진 거야.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버렸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사기로 밝혀져가지고 결국 상장 폐지 가고 그때 MB 정부 외교부 그 담당자 막 뭐가지 날라가고 옷 벗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근데 그 중간에 하여튼 어떤 방송사에서 뭐 이런 거는 조금만 취재해보면 다 알잖아. 그냥 거기 카메룬 가가지고 전문가 한 2명 데리고 가서 거기 광산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 업계 관계자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한 현찰박치기로 한 100달러짜리 한 2장만 쥐어주면 다 분단 말이야. 그런 데는. 근데 그렇게 이제 취재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그 CNK 주주들이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 나가지고 당시에 정말 진짜 기가 막혔던 게 거기 그 뭐 소액 주주 모임 협회 이런 게 있는데 그 주주들이 이제 뉴스 나가고 나서 그 CNK 본사에 단체로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CNK 그 강성 주주 일동이다 당장 문 열라고 막 그러니까 안에서 그 CNK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항의하러 온 줄 알고 잘못하면은 맞아 죽을까봐 문 못 열고 막 버티고 있었는데 앞에 그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아주머니 아저씨들인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다 주주들이라고 핸드폰 보여주고 이제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직원들이 빼꼼하게 문을 열어줬는데 그때 그 주주들이 자기들 돈으로 사온 한라봉하고 딸기를 전해주면서 고맙다고 이거 먹고 일하라고. 참 그때가 1월 말이니까 그 엄동설하는 날씨였는데 결국 그렇게 그 CNK 회사 앞에서 심지어 강성 주주라는 사람들이 4시간인가를 개 떨듯이 떨면서 기다리다 결국 그 사람들한테 한라봉하고 딸기를 주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때 나온 말들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CNK를 믿습니다. 언젠가는 다이아몬드를 캘 것으로 믿습니다. 그 양은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 빈국인데 해외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확보한 것만 해도 애국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한 거랑 이제 그 뉴스 보도에서 그 CNK 광산 그 결과를 이거 다 허구고 과장이고 허위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 당시 언론사에서는 CNK가 광고 협찬을 안 해줘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건데 감사원이 그 언론사랑 그냥 한 편을 먹고 적당히 조사한 결과를 그냥 내놓은 거다. 이게 다 매국노들의 소행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그것도 매우 최근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 이제 힘내라고 이렇게 빨간 펜 선생님인지 하여튼 손글씨로 써가지고 붙인 이 여성분의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걸 다 극복해야 결국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믿고 기다릴 거다. 참 이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정말 안부가 궁금한데 나는 그때 당시에 CNK 주주들 중에서 지금 금양주주가 최소 10명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2012년이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 아니라서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 2024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있냐고. 금양 주가를 보시면 어제 이제 반짝 올랐다가 개인들이 드디어 이제 바닥 쳤구나 지금이니 하고 올라타니까 오늘 바로 또 갖다 패대기 쳐버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전해드렸던 그 KPI 뉴스라는 데서 금양의 그 몽골 광산 채굴권이 있냐 없냐 이게 몽골 정부의 허가 코드하고 다르다고 폭로한 그 기사가 있었잖아요. 여기 댓글 한번 보세요. 어떤 기시감이 또 느껴지시는지. 일단 돌돌이 땡땡이라는 닉네임. 금양을 그렇게 까서 당신에게 이익이 뭔가요? 다음에 차 땡땡. 금양 몽골 광산 채굴권 실제 있는데 사실이 아닌데 이런 엉털이.
아니 엉털이는 뭐야? 엉덩이를 누가 털었다는 건가? 그 이번에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베센트 그 사람이 커밍아웃한 사람인데 엉털이 그 사람 얘기하는 건가? 하여간 엉털이 기사를 써서 대한민국의 2차 전지를 막으려 하십니까? 양심이 있는 것인가요? 이런 허위 기사를 사실인 것처럼 써서 주가 조작하는 게 직업이 아니고 정보를 똑바로 전하는 게 기자입니다. 정정 사과하십시오. 그다음 뭐 전형적인 패드립이 또 등장하죠. 처자식 어쩌고. 그다음에 역시 또 이제 애국자로 빙의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기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사는데 니들이 바로 매국노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채굴권이 없는 금양에 미쳤다고 몽골 전 대통령이 와서 사진을 찍냐고. 이 사진을 또 근거랍시고 주장을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제가 그 팩트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금양이 진짜로 몽골의 전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 몽골 전 대통령이 몽골 정부 및 정치권들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금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저는 왜 전직 대통령이 몽골 정부의 지원을 현직 정치권의 힘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나. 현직 대통령도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몽골 전 대통령이 그래서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름이 남바린 엥흐바야르라는 사람인데 여기 금양 기사에 분명히 나왔죠. 근데 바로 이 전직 대통령이 몽골에서 공공용지 불법 취득 등등의 부패 혐의로 퇴임 후에 유죄 판결을 받고 한국으로 망명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금양 측 제공 사진을 보면 이 중간에 이 양반 맞죠? 분명히. 그럼 이제 한국으로 망명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와서 금양 방문한 건데 마치 몽골에서 대단한 VIP가 일부러 몽골에서 금양까지 날라온 것처럼 이렇게 또 이걸 질서 포장을 하고 앉아있어. 아니 그 사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몽골 정부와 정치권의 금양 지원을 자기가 약속한다고 했을 정도면 망명은 왜 하냐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날 이거 뉴스 나오면서 금양 주가도 반짝 반등했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또 물려버린 거야. 이제 조만간 그 CNK처럼 우리 그 선량한 이웃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금양의 기장 공장 찾아가서 뭐 한라봉이나 딸기 대신 이번에는 이제 돼지머리 상 차려가지고 고사 지내고 그런 장면이 나와야 이제 그때가 결국은 뭐 하여튼 근데 조만간 그런 꼴을 내 눈으로 볼 것 같아. 짠, 나왔어. 아, 왔어? 오빠, 이게 아이폰 16 나왔다는데 이참에 나도 한번 바꿔볼까? 잠깐. 내가 지금 좋은 데 하나 소개시켜 줄까? 아, 진짜 영팔이 오빠 또 무슨 수작이야. 왜 사람을 못 믿어.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다 너.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다가 비밀지원금 놓칠 수 있단 말이야. 비밀 지원금? 아정당에서는 휴대폰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받아볼 수도 있어. 오늘 바로 받아보는 거야? 여기서 더 중요한 혜택.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라고.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아, 법대로. 그거 진짜 괜찮다. 근데 이거 탁재훈이 광고하는 그 아정당 아니야? 맞아. 만약에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다 있어.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이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도 돼. 근데 오빠 여기 이사도 유명하대. 일을 얼마나 잘하면은 물품 파손 시에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당일에 전액 환불까지 해주는 보장 이사까지 가능하대. 아니 이사도 보장을 해준다고? 완전 홈서비스 만능이잖아. 인터넷, 가전 렌탈,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 다정, 아정당. 끄덕끄덕.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정우성 형님 혼외자 얘기 가지고 온통 진짜 시끄러운데, 아니 우리가 연예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아들도 비록 뭐 엄마가 혼자 키운다고는 하지만 정우성이 책임진댔으니까 돈 걱정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신흥 귀족 계급이 연예인인데 정우성 피가 50% 섞였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뭐 당연히 귀족 계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보장이 돼 있다고. 아니 나는 그래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 연예인들이 지 자식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방송에 얼굴 내비치고 연예인 시키려는 거. 뭐 입으로는 공정이고 상식이고 입방정들 오지게 떠는데, 그러면서 지는 정작 지 자식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애 태명까지 들이대면서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홍보시키려고 난리야. 근데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만약에
너무 힘들고 3D고 막 그래서 나는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나는 다른 사람한테 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연예인 시키려고 그 지랄을 하겠어요? 본인이 해보니까, 그리고 살면서 주변을 보니까 그 연예인처럼 그렇게 쉽게 돈 벌고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직업이 없거든. 뭐 일단 작품 하나 찍으면 뭐 인터뷰에서 밤샘 촬영을 했니, 뭐 배역에 맞추려고 강제 다이어트를 했네, 어쩌니 온갖 엄살 다 떨다가 그렇게 영화 하나 찍고 앨범 하나 내고 콘서트 한 바퀴 투어하고, 그러고 나면 한 2, 3년 동안 전 세계로 놀러 다니면서 돈 펑펑 쓰고 놀다가 또 중간에 그래도 돈 떨어지면 하나씩 또 해가지고 뭐 몇십억 또 땡기고, 그게 연예인이라고. 거기다가 정우성 형님은 뭐 배우로서도 물론 돈 많이 벌었지만 지금 코스닥 상장사의 또 대주주잖아. 그래서 약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는 뭐 외식 전문가든 뭐 배우든 연예인이든 하여튼 결국에는 다 종이장사로 간다. 그래서 이제 종이장사의 백미는 역시 비상장을 상장시켜가지고 거기서 먹는 건데, 그렇게 상장 종목이 그냥, 아니 배우부터 외식 전문가 그냥 온갖 네티즌 뭐 유튜브 채널까지 전부 상장을 하려고 그러니 아무리 K증시에서 우량 주고 나발이고 상장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냐고. 하여간 뭐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 말도 있고 배우는 데뷔작이 뭐 평생을 간다 그러는데, 그 정우성 형님이 그 데뷔작이 원래 비트라고 그 고소영 주연의 그 영화였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정우성 형님이 고소영을 처음 만나가지고 난 민이라고 해, 이렇게 이제 소개했는데 거기서 난민이라고 소개를 해서 그랬나. 하여튼 한동안 난민 홍보대사로 또 활약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식까지 난민. 그리고 참 그 비트에서도 중졸로 나오는데 또 지금까지도, 근데 원래 연예인들은 웬만하면 이제 뭐 방통대라도 아니면 뭐 어디 뭐 대학원이라도 뭐 해가지고 학벌 세탁을 할 법한데, 이 정우성 형님은 그냥 노빠꾸로 그런 것도 없이 당당하게 중졸로 밝힌 뒤에 그 뒤로 그 어떤 학벌 세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 자기 아들 임신한 여자한테 내가 너랑 결혼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중졸을 숨기지 않았던 그 기상대로 임신 중졸 수술도 하지 말. 하여튼 정우성 남자다잉. 자, 이어서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투자 환경 점검인데요. 당연히 여기 우리 K증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 후에 미국과 아시아 증시의 차별화는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어떤 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민감도나 중앙은행 통화 완화의 기대폭 등에 따른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마치 우리들을 하는 그런 듯이 하는 말 같은데, 왜 우리들으라고 하는 거냐고요? 뭐 관세 민감도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통화 완화의 어떤 폭, 이거는 한국은행이 이제 연준 따라서 금리를 좀 급진적으로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해도 그놈의 부동산 때문에 또 발목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 금리 인하기에 시작만 되면 또 이제 영끌족들하고 또 이제 그럴 거거든. 하여간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내년 2025년 아시아 증시 수익 및 평가 기대치가 하향을 시켰고, 또 골드만삭스 자체적으로 달러 기준 내년에 아시아에서 8% 수익률을 목표로 한대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달러 강세와 미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의 회복력을 갖춘 섹터, 그리고 그 중국 경기 부양, 이게 이제 왕서방의 짜장면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섹터, 그다음에 역시 이제 아시아에서는 AI 중심으로 하드웨어, 반도체, 전력, 전기 이쪽 섹터를 이제 골드만삭스가 유망하다고 꼽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방산,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고배당 주식들이 유리할 것으로.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하우스 뷰를 보면은 비중 확대 시장은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반면에 비중 축소는 호주, 홍콩, 태국. 그럼 우리 대한민국 어디 있냐? 바로 이제 중립에 들어갔고요. 여기 인도,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이제 전부 중립으로 우리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인도랑 한국이 원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국은 원래 중립에서 이번에 비중 확대로 오히려 올라갔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이제 슬슬 이제 설이 내리고 뭐 첫눈 오고 그러면 또 배당주의 그 계절이 다가오는 건데, 그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K은행주에 대해서 농라증권이 이거 이제 선호도순입니다. KB금융 목표가 12만 원에 비중 확대, 신한지주 목표가 7만 원에 역시 비중 확대,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목표가 8만 2천 원에 역시 비중 확대,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는 투자의견 중립의 목표가 17,000원, 기업은행 역시 투자의견 중립의 목표가 14,000원,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역시 투자의견 중립인데 목표가 21,000원 나왔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뭐 게임이든 뭐든 하여간 카카오자 붙은 거 중에서 외국계가 매수 의견에도 목표가 상향한 그런 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하여간 어떤 섹터든 카카오 붙은 거는 하여튼 요즘에는 맨날 꼬랩이야.
그럼 이제 카카오 얘기 나온 김에 최근 외국인들이 막 열심히 줍줍하고 있는 네이버는 노무라 증권에서 3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자체 평가는 검색 광고 성장에 개선된 검색 엔진 기능에 따른 것으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들어서 추가로 검색 기능을 개선해서 타겟팅 기술이 향상됐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성장은 피드형 광고가 주도하면서 표준 배너 광고 대비 5배 높은 클릭률을 보여준다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커머스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의 수익화와 테이크 레이트도 개선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 이게 이제 판매자 중에서 수수료 2%짜리, 그리고 보장 배송 서비스, 요거는 이제 수수료 1.5%. 이 채택 증가에 따른 거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네이버 수익화가 개선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검색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상위 매출 성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고랬습니다. 쿠팡 플레이 따라서 이제 네이버도 이제 넷플릭스까지 아예 통합 멤버십도 나온 거. 이게 사실은 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이어서 이제 LIG 넥스원에 대해서 맥쿼리 증권이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완만해질 것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중립.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방산주니까 목표가는 올리는 게 맞다. 그래서 기존 20만 원에서 이번에 26만 5천 원으로 시원하게 LIG 넥스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인데, 지난주 내내 외국계에서 그놈의 크래프톤 크비어 천가를 돌림 노래로 막 불러제끼더니 이번에는 CLSA 증권까지 또 크래프톤에 대해서 주가 조정은 더 매력적인 진입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45만 원에서 이번에 47만 5천 원으로 올려치기 하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11월의 마지막 수요일 27일인데 미국에서 그 PC 물가지수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11월 분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연준도 이제 트럼프 영향권이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흔들릴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모레 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휴일 겸 휴장이고, 그 다음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이제 내일부터 미리 뉴욕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외국인들까지 이제 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기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참 내일 밤에 미국에서 3분기 GDP랑 10월 미결 주택 매매 건수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이것도 역시 12월 연준 금리 인하를 막을 만한 재료는 못 된다. 자, 그리고 내일 우리 K증시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사장단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데, 특히 이 중에서 관전 포인트는 그 DS, 그 성은 김 이름은 DS, 그게 아니고 반도체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여기 이 디비전 사장단 인사에 제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그 다음에 DX, 이거는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요기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AI 쪽 그 인력이 전진 배치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내일 정부 일정은 지금 또 중국에서 석탄 발전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내일 개최가 되고요. 다음 이제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도 내일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발표랑 경제부총리가 내일 AI 반도체 혁신기업 현장 방문 이벤트를 또 예정하고 있는데, 둘 다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죠. 그 다음에 과기부는 내일 보도자료가 대한민국 AI 안전연구의 허브 AI 안전연구소, 영어로 AI Safety Institute 출범, 이게 제목입니다.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9월 인구 동향이랑 10월 인구 이동 통계. 여기 또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정우성 형님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우성 형님은 참 출산에는 동의를 했잖아. 결혼은 비록 너랑 안 한다고 했을 뿐이지. 자, 그 다음 이제 내일 또 11월 기업 경기 조사랑 경제 심리 지수, 이렇게 BSI, ESI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건설업 경기 관련된 지표를 좀 자세하게 보려고 그래요. 다음 내일 이벤트로는 제약 바이오 산업 혁신 포럼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개최를 하고, 핵심 주제는 ADC, 이게 이제 그 이중 항체라는 건데, K바이오에서 이거 관련주들이 ABL 바이오랑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내일 출동을 한대요.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수요 예측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풍이 그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문 기일이 이제 내일로 잡혀 있다네요. 그 다음에 넷 마블이 그 신작인 킹 아서 글로벌 출시 예정일이 내일입니다. 자, 오늘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을씨년스러운 화요일이었는데,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미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